반갑습니다. 이상한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서 마음이 많이 바쁘시죠? 명절 덕분에 또 선물 세트도 많이 나가고, 어쨌든 명절이 오면은 마음이 좀 무거운 편도 있죠. 작년 추석에 갈 때는 내가 이랬는데 올해는 내 자신이 정말 마음에 드는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명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단 작성에서 분류까지 이렇게 주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내놓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명단을 가지고 뛰어야 돼요. 아까 이제 우리 정연아 리더님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래서 명단은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 우리 자산 좋아하죠? 자산이 많으면 좋잖아. 근데 우리가 적으면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 작성 리스트업이라고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명단을 작성하고 약속을 정해서 플랜을 보이기 전까지는 아직 사업가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 아메이 해봤는데 명단도 작성도 안 하고 그냥 등록만 해놓고 사업을 했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명단을 가지고 돈도 들이는 것이 아닌데 내가 적어서 정말 간절한 꿈이 동반되고 결단을 한 후에 생각나는 명단을 작성할 때 아메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명단을 적는지. 명단의 의미가 뭐냐면은 명단 수예요. 명수 몇 명이냐. 사업의 가장 큰 자산이죠. 자본은 우리 돈은 필요 없어요. 명단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을 많이 늘리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면 내가 자산이 많으니까. 우리가 주머니가 두둑하면 자신감이 생기듯이 명단이 많으면 100명 중 5명한테 거절을 당했다. 내가 명단을 적었는데 그거와 10명 중에 5명한테 거절을 당했다. 차이가 나겠죠. 100명을 적었는데 5명한테 사업설명을 했어. 만약에 예스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뭐 또 하면 되지. 어차피 20대 80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달랑 10명 해놓고 10명 다 해도 안 나온다. 그러고 또 들어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많이 적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명단은 시간, 재정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명단을 작성하게 돼요. 아메이 사업을 한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은 뭐가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명단 작성의 중요성은 뭐냐? 우리 사업은 누구나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확률 게임이거든요. 우리가 저는 화투를 잘 모르지만 광이 있잖아요. 처음에 광이 안 나와도 언젠가는 나오잖아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to5에서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니까 시스템 들어갔을 때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목표를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갔을 때 그 6명과 내가 아는 6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기 밑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원래 내가 알았던 사람은 통계학적으로 1명 아니면 2명인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 설명을 할수록 가능성이 커지는데 좋다더라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가능한 한 많은 명단이 중요하다. 자본이 필요 없는 무자본 사업. 근데 보통 사람들이 돈도 안 되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라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아예 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명단은 정말 유일한 자본이므로 자본을 충실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단을 적어야 돼요. 명단 작성
학생 시 꼭 알아야 될 사항 1번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선입견, 저 사람은 잘할 거야,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조금은 착하면서 조금은 손해보는 듯한 사람, 그냥 잘 믿는 사람이 진행을 잘하게 돼요. 그리고 해야 할 이유와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하고 똑같아요. 나는 애기가 있어서 못해. 애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해. 돈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나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그렇기 때문에 암회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빠짐없이 적어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근데 저도 96년도에 저희 스폰서님이 암회를 모르시면서 동생이 암회에 푹 빠져 있는데 한번 책 사서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은 원장님이신데 너무 집요하게 6개월 동안 동생이 왔기 때문에 저보고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분명히 동생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알려주세요. 소개만 해주세요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책도 안 읽어보고 빌려주지도 않고 사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빠짐없이 형님을 적었기 때문에 형님은 물론 경제적으로 병원을 하시니까 괜찮았는데 안 적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96년도에 책을 봤지만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추석에 갈 때 똑같은 책을 3권을 사갔어요. 그래서 암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암회를 얘기하느냐 하더라고. 왜? 93년도에 미국에 있는 고종사수 동생이 다 가입시켰다. 93년이 아니라 초창기 키트까지 샀다 하더라고요. 우리 올케는 키트가 3개나 있다 하더라고요. 에로시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동생은 누나는 안 할 거야 하고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름을 안 적은 거예요. 생별품을 쓰는 모든 사람들은 소비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소비자잖아요. 언제나 생각나는 즉시 적어야 돼. 나중에 적어야지.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배울 때는 명단 작성, 지금 우리가 이제 드림 플래너가 있고 템포와 노트가 있어서 또 이렇게 적으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 명단 작성 노트가 따로 작은 게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편지가 빳빳한 거. 언제나 차안에 가도 적어야 되니까. 면전이 가도 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드림 플래너 1년 쓰면 또 옮겨야 되잖아. 그건 알아서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썼던 거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회원 등록한 것이 6개월 만에 SP를 가는데 52명 가지고 갔어요. 아직 그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날 때 즉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떠오르면 우리 동창이 있었는데 하고도 적으시면 돼요. 작성 후 스폰서와 상담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혼자 하는 사업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힘들어요. 습관이 안 되고 워낙 똑똑하니까. 근데 약간 부족한 듯 하면은 물을 하니까 묻게 되잖아요. 또 이제 뭐냐면 세 번째, 나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인가. 아내를 이야기하려니까 힘들어. 그런 사람은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득이 되는 걸 하고 의식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최고의 기회를 저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나요? 신들러 리스트 1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유태인들을 고용을 하면서 독일의 전쟁이 끝나고 그분들이 반지를 주면서 했던 그 스토리 신들러 리스트. 그러면서 그분은 신들러는 울고 있죠. 저 차를 팔았어도 내가 10명은 더 살렸을 텐데 한 명이라도 더 살렸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우리 조상들, 우리 후손들을 이어주는 당신에게 드리노라 하고 반지를 선물했죠. 우리들이 명단을 적는 것이, 사업선을 하는 것이 정말 신들러 리스트를 쓰는 그런 마음을 한다면은 명단도 많이 나오겠죠. 힘들어서 사업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죠. 또 그분이 노후를 한다 하더라도 상처를 안 받겠죠.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으로 적어야 돼요.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가 그 리스트를 작성한 그 마음. 이 시대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부모들이 힘들게 키우면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잘 살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10년, 20년, 30년을 나보다 잘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집도 못 사고 자식도 안 낳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명단 작성의 자세는 기회를 찾는 사람을 찾는 사업이에요. 기회는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나를 찾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에요. 나는 할 일을 할 뿐 그 사람이 나를 찾으면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명단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돼요. 우리 비즈니스 핸드북에 다 나와 있죠. 물론 드림 플랜에도 나와 있고 양식대로 따라 적어야지. 휴대폰에 명단이 있다고 요즘에는 컴퓨터에 있다고 그래요. 물론 젊은이들은 그게 빠르고 그게 더 쉽고 이렇다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명단 작성 시 그룹별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돼. 오늘도 분류까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 명단 작성 시 그룹별로 분류해서 정리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그룹핑하라고 그랬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 같은 일을 하는 동료, 원래 같이 운동을 했던 지인들, 또 저한테 와서 애기 낳은 사모,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음부터 그때 그 6명과 다 나왔어요. 종교.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카톨릭 신자라 카톨릭으로 갔는데 파운더스 PT는 불교 신자가 나왔어요. 근데 결혼하더니 잠수해버렸어요. 그 줄이 지금은 또 기독교인이 에메랄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룹핑을 하냐면 그 밑에서 어디선가 이렇게 그룹핑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분류를 해라. 처음에는 내려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선순위 명단, 신뢰가 높은 사람, 개방적인 태도. 왜냐면은 좀 신뢰를 하는 사람은 않게도 콩으로 매주를 쓰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팥으로 매주를 써도 고지 듣겠다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좀 아미가 아닌데 네가 얘기하니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높은 사람, 개방적인 태도, 생필품을 충분히 사용하는 수준의 연령. 뭐 생필품도 안 쓰는 노인병원에 가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물론 식품은 드시겠지만 평균 정도의 경제상 지금은 거의 비슷하지만 예전에 좀 비싼 편이었거든요. 이게 집이 좋기 때문에 평균 정도의 경제상 나와의 친밀도 등을 고려했을 때 명단을 쓰시고, 작성 방법은 명단 노트에 작성을 하는데 전용 명단 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빠짐없이 다 적는다. 그룹을 분류해서 적으면 쉽다.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다 적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또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가족, 친구,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이웃, 뭐 취미하는 사람들, 뭐 기회하시는 분들 여러. 그리고 우선순위에 이제 명단이 선별 명단이 있어요.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꿈이 있고 추가식을 원하는 사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은 점수를 먹이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면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좋은 사람한테 이거 꼭 전하고 싶지만 미국에 있다, 독일에 있다, 내가 그 전화기가 시간이 안 되잖아요. 긍정적인 사람, 뭐든지 삐딱선 타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 1, 2, 3, 4, 5 번호를 매겨서 우리가 꿈이 크고 욕구가 크고 자주 만족되는 사람, 또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고 인생이 좋은 사람들 점수를 먹여서 그것을 가지고 높은 점수 순서대로 선별을 해서 상담을 해야 돼. 누구와? 스폰서하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코어 스폰서예요. 테크와 코어를 하는 스폰서, 최소한 피는 파운드 스플래팅과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재분류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부여된 명단에 따라서 10명에서 30명의 명단을 선별을 해야 돼요. 그 100명, 200명은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또 1, 2개월 내에 사업 설명을 할 명단을 결정을 해야 돼요. 순서대로. 모든 과정은 스폰서와 상담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상담에서는 가상의 초기 네트워크 모양 LOS 맵을 활용하면 되겠죠. 동글뱅이를 그리든 그려서 하시면 되고 1대1 혹은 부부 미팅을 할 것인지 스폰서님과 동행해서 2대1 미팅을 할 것인지 홈미팅이나 OM에 초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실수를 하게 돼요. 처음 미팅을 하는데 시스템 미팅에 초대한다. 이러면은 그분이 한 번 오고 안 와요. 여러분들이 1대1 미팅하고 2대1 미팅을 하고 SOS를 초대하고 이런 순서를 스폰서님하고 상담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마이웨이는 노웨이예요. 그래서 저는 마이웨이 노래를 안 좋아해요. 제목이 마이웨이라서. 명단의 확장, 명단은 한 번 작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작성을 해야 돼요. 계속 추가. 왜냐하면은 밑으로 내려가고 또 다시 그럼 밑으로 내려간 사람 주변에 또 누군가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열정이 커짐에 따라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명단이 떠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스피를 들으면서 또 명단이 떠오르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와서 설명을 했을 때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또 떠오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만 생각하는 친구라든가. 그래서 추가 명단이 또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저도 사람을 잘 못 사귀어요. 한 번 사귀면 오래 가는데, 근데 계속해서 친구를 사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택시를 타도 쉽게 말을 걸게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 모든 관계든 처음에 안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게 이야기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요. 스폰서님하고 매일매일 상담하다 보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었을 텐데 이런 훈련이 되거든요.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걸고 소홀했던 친구도 전화 한 통화 카톡 한 번을 더 하게 되고 편한 말을 보여주고 저는 저 아는 분들은 어떤 기억을 하고 있느냐 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이 없었거든요. 말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안해하시는 분은 제가 말 없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놀라죠.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면 놀라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얼굴이 작아졌기 때문에 아기 받을 때 사모들이 얼굴을 보면은 귤껍질 같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놀라요. 그러고 손발이 차서 깜짝깜짝 놀라요. 칭찬할 때. 근데 제 손이 지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변한 모습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 말고도 대만에서 홀리친 베리치가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분을 그때 8명인가 모시고 왔어요. 다 다른데 그 중에 한 분이 수석 다이아몬드가 너무너무 인간성이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부부 모임의 개원들 중에 한 분을 이혼을 시킨 분이에요. 왜냐면은 그 남자분이 조금 바람기가 있나 봐. 그랬는데 부인하고 왔을 때 일부러 부인인 거 알면서 먼저 왔던 여자하고 다른데? 이래가지고 이혼을 시킨 여자예요. 일부러. 근데 그분이 아미를 알고 변한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저 사람이 아미를 한다잖아.
질문을. 저도 사무적이거든요. 이렇게 딱딱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산소에 간 그 순간부터 허그를 시작을 해요. 물론 호포노포노의 비밀을 책을 읽고 나서 감사해, 사랑해, 미안해 이 단어는 많이 쓰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를 먼저 오픈해요. 저는 70대인데요. 저는 독일에 있었고요. 스위스에 있었고요. 애들 받았었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부터 오픈을 해요. 저는 카톨릭 신자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내 이야기는 안 하고 그 사람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안 한다는 거죠. 그럼 OM이나 이제 첫 번째 SOS가 뭐냐, SOS나 OM이나 OSR 쓰면 떠오르는 사람 적으면 돼. 계속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려한 거 좋아하는 사람, 특히 다이어트들은 큰 펑션에 갔다 오면 너무너무 좋아한다. 뭐가 좋았는데? 어떤 사람 드레스가 너무 멋있었어. 내용은 하나도 몰라.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떠오르는 사람을 적어라. 무엇 때문에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사람을 명단에 적어라. 소개받은 2차 명단 이 중에 도전하면 명단이 생기거든요.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본인이 안 쓰고 또 등록 안 하시려고 하면 치약은 좋아하시잖아요. 치약 쓰시는 분 3명만 소개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선물도 택배하는 것보다 가지고 가니까 오는 길에 뭐 하나 더 갖다 주세요. 이러고 실행이 달린 거죠. 아까 정연아 리더님 가만히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긴가민가 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명단. 의심과 질문이 많은 유형, 호기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는 귀찮겠지만 꼭 놓치면 안 되는 명단이에요.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사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러면 의문을 풀어주니까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몰두하는 사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아는 사람. 확률 게임이라고 했죠. 콜드 컨택.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야 가능한 거예요. 콜드 컨택. 저보고 제 파트너가 그래요. 어떻게 치과에 우리 가족이 전부 똑같은 치과를 가는데 제가 원장님을 등록을 시켰거든요. 도대체 언니는 어떻게 하면 원장님을 등록을 시키는 거야? 오늘 하도 보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 어쨌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야 하고, 왜냐면 그분도 언젠가는 병원을 문 닫으면 필요한 거니까.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선택이죠. 꾸준한 만남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이미지 메이킹. 나는 항상 우리가 이미지화 시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뭔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 훨씬 중요해요. 어떻게 말, 어다르가 다르거든요. 어다르가 다르. 똑같은 A라는 사람인데 누군가 가면 주문을 받는데 누가 가면 못 받아요. 핫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핫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 집중은 어제도 저희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또 이미 성공을 했고, 근데 저는 알아요. 그냥 같이 있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자랑도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 남편 이름으로 서울대병원에 3억을 기증했다, 기부했다. 뭐 이런 중 이야기. 인정받고 싶은 거죠. 아직도 일을 하니? 죽을 때까지 쓰고 하는 일이야. 내가 스위스에서 나올 때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잖아. 그러니까 너 스위스에서도 있었니? 그래. 아니 맨날 편지 주고받고 내가 휴가 올 때 너네 집까지 갔었잖아 라고 해보면 다 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70이 넘어서 일을 하니 나는 이만큼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수기 필터를 요번에 갈았거든요. 정수기도 저한테 산 게 아니야. 너는 다이아몬드니까 안 풀어줘도 되잖아. 필터만 간다고 하고
이야기 나누시니까 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래 나는 평생 적금을 안 넣고 산다. 답이 달라. 아 나도 보조식품 좀 먹어볼까? 예전에는 보조식품 왜 먹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외로워서 구독사로 죽어가는 거를 보고 나는 스윗에서 됐다는 것이 평생 현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생각이 들어요. 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업을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시간 내도 시간 없어요. 하지만 짧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명단 작성 방법은 아까 쭉 얘기했지요. 무조건 적으면 돼요. 무조건 적으면 돼요. 인기 없는 사람도 적으세요. 저는 그래요. 파트너들이 너무 까다로워 성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네가 통제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영원한 고객이야. 까다롭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이 많이 못하거든요. 인기 없는 사람도 내 사람으로 만들어도 돼요. 같이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긍하고 예스하고 없으고 하면은 그것도 장점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존을 쓰니까. 며칠 전에도 서울에 계시는 분이 자기가 신세졌다고 대구에 있는 누구한테 선물을 좀 보내달래. 했더니 그분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의 30년 전에 저를 알았는데 아니 그분을 어떻게 아직도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한 분이라도 정말 그분은 서울에 계시면 까다로우신 분이거든요. 하지만 한 달에 6% 9% 이렇게 해요. 그분은 절대 과일을 한 사람이 못하죠. 제가 사람도 보내봤거든요. 휴대폰이고 아메이 제품이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적고요. 100명에서 200명 최대한 많이 적으세요. 조지라도 멋지게 위해서 누구나 250명의 고객을 있다 하잖아요. 청첩장을 보낼 때 평균 250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했을 때 얼마든지 명단은 찾으면 있다는 거죠. 판단하지 말고 적어라. 상황 여건 무시하고 적는다. 그 상황이 어쨌든 그 사람이 어려우면은 어려워 간절해서 헝그리즘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의 맛을 봤기 때문에 대단하네 하고 선택을 하게 돼요. 우리 이제 탑이 되신 김봉수 리더님이 박기호 리더님의 그 파트너들한테 물었대잖아요. 아니 그때는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들이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왜 아내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하면 연봉이 1억이 되느냐. 연봉 1억을 유지하려고 아내를 택했다. 근데 김봉수 리더님은 참 어떻게 그 고령에서 이 큰 비전을 받느냐 그게 의아하다 그랬다 하는데 나는 내가 연봉 1억을 가기 위해서 아내를 선택했다. 누군가는 아내 1억을 아니 연봉 1억을 유지하려고 나는 아내를 선택했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도 말고 상황과 엮고 묻지도 말고 허술해 보이는 사람도 적으면 돼요. 그럼 후원하시면 돼요. 그룹으로 나눠서 적는데 예를 들어서 저의 직원 간호사가 진짜 소극적이었거든요. 우리 스폰서님이 김순자 리더님이 아니 쟤는 사업 못할 거잖아. 근데 그 밑에 우리 김예인 리더님 예고해요. 아직도 해보는 21%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밑에 뎁스에서 나올지 몰라. 김예인 리더님 후에 이제 강 교수님이 우연히 AP에서 만났는데 못할 거야가 아니고 허술해 보일 거야가 아니고 누구나 하면 돼요. 그냥 서로 명단이 겹치지 않게 카테고리, 친구, 가족, 친각, 외가, 직장 동료, 동호회 여러 그룹핑을 해야 상담하고 가세요. 동창도 초등학교 동창도 서울에 하나 살고 부산에 산다. 한 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서울에 있는 동창이 만약에 플래티넘 에메랄드를 갔다 그럼 부산까지 또 갈까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레벨을 띄어놔야 돼. 이런 모든 것을 스폰서님하고 상담해야 되는 거죠. 자존심, 체면, 그건 나중에 가겠는데 그런 거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아내의 가치와 철학을 알고 크기를 안다라면은
내가 생을 마감했다. 그러면 상속을 해서 자식이 다이아몬드 쑥 다이아몬드를 또 그 다음에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야. 사업가 명단과 소비자 명단을 구분하세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스폰서가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을 애매기지 마세요. 선택당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잘 보여야 돼요. 에메랄드 레그에서 벗어나면은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에메랄드 레그에 있다고요? 열심히 안 하면은 젠지, 딴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니까요. 한 분 명단에서 넘어가면은 영원히 나한테 기회 안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사이트마서 날 수도 있겠죠. 상황이 달라요. 명단 많이 적으시고 여러분도 꼭 이루는 추석 명절이 되시고 내년 추석 명절에 갈 때는 더 많은 명단을 가지고 집에 가면 명단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초대 많이 했어요. 나 추석 날만 간다. 시간 되면 만나면 돼. 저는 이야기할 거 멘트도 준비했어요. 경계할 필요도 없어요. 네가 원하는 꿈이 있다면 모든 거 다 이룰 수 있거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번 알아볼래? 저는 그렇게 멘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하신 여러분 사랑합니다.